자매매를 좋아하고 잘하고 싶은 여러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운명을 바꾼 돌파력입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꼭 보셔야 될 뉴스를 선정해서 요약해드리는 영상을 만들었는데요. 자, 오늘의 글로벌 핵심 3가지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만류에도 한국인 316명 귀국이라는 이렇게 헤드라인이 좀 나와 있는데요.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 배터리 공장, 자 여기 보시면 현장 단속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때 구금됐던 우리 국민 316명을 포함해서 전체 330명이 7일 만에 귀국길에 올랐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때 이제 좀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내용은 구금 과정에 있어서의 이제 적정성 논란인데요. 여기 기사를 이제 읽어보시면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유효 비자를 보유한 상태에서도, 그러니까 굉장히 합법적인 거죠. 자, 그렇게 유효 비자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도 단속이 되고 구금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사건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되면은 단순한 해프닝이라든가 구금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어떤 실수 이런 부분이 아니라 현지 규제 리스크가 현실화될 수 있음을 시사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투자자의 관점에서는 어떤 한 국가의 정책, 이런 리스크들, 한 나라의 국가 정책 리스크가 기업 전체 계획과 밸류 체인에 이제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그리고 이 뉴스의 2차, 3차 파장까지 좀 점검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는데요. 이 과정으로 인해서 전체적인 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미뤄지게 되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이제 현대차라든가 LG 에너지 솔루션 뿐만 아니라 이 기업들과 같이 움직이는 이제 협력업체들도 있잖아요. 그럼 그런 협력업체들 같은 경우는 이런 식의 해외 파견을 보내는 데 있어서 굉장히 꺼려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출장을 가게 될 직원들 입장에서도 내가 여기에 갔다가 언제 어떤 형식으로 구금이 될지도 모르는데 여길 누가 섣불리 나서서 가려고 할까요? 기업들 입장에서도 예전처럼 그렇게 마음 편안하게 마냥 보내기만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 돼버렸는데, 그럼 이 상황 속에서 여태까지 계획을 해 놓았던 모든 일정들은 당연히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고 미뤄질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인한 어떤 파장이 증시에도 또 어떤 영향으로 일어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뉴스를 보면 이제 또 오라클과 관련된 이야기도 있네요. 저도 이제 이 부분을 어제 뉴스가 나왔을 때 좀 관심 깊게 봤거든요. 이제 또 혹시 관련주들이 좀 테마를 만들어주지 않을까 해서 봤는데, 조금은 약했습니다. 오라클이 전날 이제 36% 급등을 해서 이제 뉴스가 네이버에서도 뿜어져 나왔었는데, 그런데 이제 약간 이제 그만큼 많이 올랐으니까 당연히 차익 물량도 나올 거고, 하락폭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기사에는 대략 한 마이너스 5% 정도, 전날 36% 이상 이렇게 급등을 하고 오늘은 마이너스 5% 정도 빠졌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1조 달러 클럽을 목전에 두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지금 AI 클라우드 대형 계약들이 있었고,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에 따르면은 이제 오픈 AI, 이 기사는 어제 나왔었죠. 오픈 AI와 5년간 3천억 달러 규모의 컴퓨팅 파워 계약을 체결을 했다라는 소식이 이제 어제 나와서 관련주들이 한번 잠깐 세게 때려줬습니다. 상한가로 급등을 하거나 상한가를 닿는 데까지 성공하지는 못했지만 일단 그런 움직임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된 이런 비슷한 어떤 또 추가적인 뉴스가 나온다면은 또 한 번 시장이 꿈틀거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은 기억을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 기사가 말하는 거는 여기서 우리가 이제 볼 때는 좀 자극적으로 요런 것들이 이제 좀 가십거리로는 이제 좀 관심이 가죠. 세계 부자 순위라든가 이런 이야기가 있으니까. 근데 요런 것보다는 지금 현재 이 기사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단순히 부자 순위 이런 것보다는 AI 인프라 투자 사이클 이쪽으로 자금이 이제 쏠렸다라고 좀 이야기를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AI 인프라 쪽으로 이제 세계의 투자 자금이, 굵직한 투자 자금이 몰리고 있다, 이런 부분을 어떤 상징적인 면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뭐 앞으로 이것과 관련된 뭐 데이터 센터, 그 다음에 전력, 그 다음에 반도체, 부품, 자 이런 식으로 어떤 연결 밸류 체인이 형성이 되는지 이 부분도 좀 관심 깊게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AI 쪽으로 AI 인프라 투자 사이클을 확대시키는 데 있어서 어떤 관련 테마들이 움직이는지 이런 것들을 좀 우리는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밑으로 쭉 내리면 참 아니 전 세계가 뭘 이렇게 이 관세에 이렇게 난리를 피는지 참 좀 의문인데요. 멕시코는 이제 이런 얘기를 했죠. BFTA국 대상으로 최대 50% 관세를 뭐 때리겠다 이런 이야기인데 멕시코 정부가 지금 이 기사를 보면은 뭐 FTA가 없는 국가에서 들어오는 자동차를 최대 50% 관세를 때리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뭐 자동차 그리고 자동차 부품, 철강, 섬유 뭐 이런 것들이 일단은 대상이고요. 총 520억 달러 규모로 이제 뭐 때릴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멕시코는 그러니까 뭐 하는 얘기는 똑같습니다. 이번 조치가 자국 산업의 보호와 그 다음에 멕시코 내 국내 생산 강화를 하기 위해서 뭐 똑같은 이야기죠. 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멕시코와 FTA가 맺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국내 부품이나 소재, 뭐 멕시코향 공급망, 그러니까 멕시코 내에서 뭐 만들어서 이제 미국으로 보내는 그런 것들 있죠. 자, 멕시코에서 북미로 나가는 역외 생산 전략에 당연히 이런 마찰 비용이 붙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철강도 실질적으로 뭐 멕시코가 철강 수입을 할 때 있어서 우리나라가 지금 한 4위 정도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나라에서 네 번째로 뭐 많이, 그러니까 뭐 중국 철강도 수입을 하고 멕시코 같은 경우는 여러 곳에서 수입을 하지만 한국 내 철강도 4위 정도로 많이 수입을 해 갈 정도의 뭐 그런 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뭐 피해가 아예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기에는 조금 그렇게 마냥 편안하게 생각하기는 쉽지 않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가면서 그냥 뭐 이거를 당장 투자에 연결시킨다라기보단 이런 일이 있다라는 정도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좀 간단하게 정리를 이제 하고 마무리를 해드리자면은 이렇게 얘기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외 정책, 해외 규제나 정책의 예상 밖의 리스크, 그 다음에 AI 인프라 사이클이 가속되고 있다. 아까 이제 오라클 이야기 나왔었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 뭐 불법 이민자, 뭐 불법 노동자, 뭐 추방, 미국 같은 경우 지금 계속 그러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나라 국내 기업들의 미국 투자를 조금 꺼리게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들을 좀 지연시킬 수 있다. 이런 부분들. 그리고 자, 이 전 세계가 지금 자꾸 관세 장벽을 좀 쌓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세나 이 무역에 따른 공급망 재배치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좀 신경 써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뉴스를 꾸준히 읽고 숫자, 제도, 밸류체인 뭐 이런 것들로 우리가 생각을 확장을 해서 연결해 보면요, 시장의 테마 흐름이라든가 어떤 이슈가 터졌을 때 그 종목의 흐름들이 이해를 하시는데 훨씬 더 이제 도움이 되시기 때문에 앞으로도 뭐 이런 기사가 나올 때마다 꾸준히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의 오늘이 더 희망찬 하루가 되시길 바라면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운명을 바꾼 돌파력이었습니다.